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박민경 선생님이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해서 이번 달 촬영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6월 달에 또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최강주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주 선생님은 부산교육대학교 인문교육 전공을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고전읽기 공동탐구사로서 또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원에서 교사로 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스스로 좀 소개 한번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유치원 교사로서 또 원장으로서 생활하다가 상담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던 차에 부산교육대학원 인문교육 전공에 입학하게 되어서 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읽기를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탐구를 하면서 이번에 유혹으로 일런 일리아스를 집필하는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리아스 속에 프리아모스를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 내적 성장을 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는 참 좋은 만남이기에 제가 오늘 급하게 교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해도 흔쾌히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굉장히 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고 4월달, 5월달 촬영하고 있고 또 박 선생은 안동에서부터 이제 와서 있는데 최강주 선생님도 이 동영상을 찍고 또 이것을 탑재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선생과 하는 동영상의 내용은 이제 6월 달에 다시 저희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의 창시자는 잘 아신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으로 불리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그리고 어린 동무들에게로 구분되는 발표문에서 어린이를 어른과 똑같은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가 민족의 미래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어린이 창간사 처음에 보면 아마 이런 걸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읽어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와 같이, 곡과 같이, 앵도 같은, 아마 앵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며 그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과 같은 욕심도 아니하고 욕심스러운 계획도 있지 아니합니다. 죄 없고 허물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 나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이런 시를 쓰고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이가 어떤 존재임을 천명했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강주 선생님도 어린이집에서
할 때 어린이날 굉장히 그 행사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날은 어린이들이 뭐 유치원에 오는 날 중에 최고의 날인 만큼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네. 그렇게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바깥에 약간 즐거운 아이들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저희들도 좀 즐겁게 하고 들뜨게 하는데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집에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맑고 밝은 푸는 5월의 하늘을 즐기실 것 같은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최강 교수님과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저는 이제 부모와 자녀를 관계를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다양한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남으로 정의하는데 그 만남의 속성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이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면 다른 관계보다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러셨을 건데 서로 의지하고 우리가 흔히 아이의 자녀의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줘 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주는. 그래서 자녀가 기쁘면 내 마음이 정말 기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호전성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장차 20년 뒤에는 독립된 한 존재로 사회에 훨훨 날아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사랑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만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호전성과 이제 독립성, 자율성의 관계로 이제 정의를 하지만 결국 자녀와 부모는 매일매일 집에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만남을 가진다라는 것은 시간을 공유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 시간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고 미래의 시간을 공유하고 현재의 시간을 공유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가 미래에 커서 무엇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 공유의 과정 또 그 공유를 잘해서 그 상호 의존성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키워가는 이제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저희 말을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는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강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 네. 우연이 아니야. 네. 이게 참 정말 아이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바깥에서의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물을 만나든 책을 만나든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나야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표현하고 기른다 표현하지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만남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뭐
옛날에는 뭐 태교 신기 뭐 우리가 태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남을 준비를 네, 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정말 좋은 자녀를 낳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지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국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한 기절에 그리스 속담이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최고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견해에서는 우리 자녀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니까 상호 의존서가 다 부모하고 자녀와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저 개인적으로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지금은 저는 성장을 해서 25살 그 다음에 23살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온갖 이야기들을 친구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 이게 나와의 어떤 만남 관계구나 자녀와의 관계구나 분명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힘든 점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자녀를 키우는 어떤 보람 또 하나의 나의 다른 대상 타인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일리아스 속에서 프리아모스 왕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저와의 관계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가셨지만 그의 정신 그의 어떤 삶이 고스란히 저에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나의 자녀에게도 그런 어떤 정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한 연결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만남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뭐 최강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제가 부모와 자녀의 만남 관계를 만남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좀 생소한 언어지만 이제 만남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훨씬 좀 객관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부러울 정도로 딸과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이제 속을 다 드러내도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되게 또 부러워지는 또 그러면서 멋진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만남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지는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부모와 자녀를 이제 만남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니 뭐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까 그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또 내지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니까 그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대학 생활에서 배웠던 저희 은사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이 시골입니다. 저희 안동에서 박민경생 오듯이 저 멀리 이제 안동에서 대학을 갔죠. 부산까지. 근데 이제 부산은 바다는 많으나 그렇게 숲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숲이 많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다닌 학교는 금정산 자락을 끼고 있어서 숲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의 첫 강의에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내용을 적지 않으셨어요. 아주 풍채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칠판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판서를 하시는데 딱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일회성의 삶을 실험하지 말라. 일회성의 삶을 실험하지 말라.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고서 제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굉장히 조금 허무주의적 색깔을 가진 학생들은 뭐 이거 해봐도 별 소용 있나, 저거 해봐도 제일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의 삶을 실험하지 말라. 이 말은 저에게 영혼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이제 숫자로 치면 이제 0과 1 사이다. 0은 모든 수를 합쳐도 0인 거죠. 근데 1은 모든 수를 곱해도 더해도가 아니고 곱하면 자연수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관계는 0인 거고 어떤 관계는 1인데 부모 사이의 관계도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해도 0일 수 있고 또 아무리 해도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수 1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내가 아무리 해도 0이었고 그 아이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모든 것을 쏟아보아도 그 아이의 삶이 1, 그 자체로 나타나도 그게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게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이자 메타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 무엇을 해도 0일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그 자체일 수 있다면 결국 내가 이 삶을 실험하지 말고 매일매일 창조하는 것,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참 좋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좀 이상해진다. 나랑 좀 관계가 소원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한 게 0으로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공식을 제가 인생을 일회성의 삶을 실험하지 말라라는 어떤 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나의 인생의 관계, 나의 학문의 관계, 나와 세계의 관계를 대입해도 정말 무방하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남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 0과 1 사이는 끊임없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험이라는 개념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 집중해서 그 아이와 관계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창조적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를 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다양한 만남이 가능한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육체적인 일단 만남이죠. 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물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아이들과 심리적으로 만날 수 있죠. 친밀한 관계인 거죠. 세 번째는 아이들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죠. 영혼이 만나는 것,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뜻이 뭐다 라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삶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영혼의 만남,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와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는 이제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22년 3월에 네. 제가 지금 평화로운 만덕살이를 하게 된 배경도 저희들이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생각한 거를 제가 또 이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자박자박 도덕적 삶 걷다.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남이라는 것과 자박자박 도덕적 삶 걷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이 정도로 해서 촬영을 마무리하고 조금 뒤에 다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